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정말 별거 아닌데 여쭤봐도 될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상관없이 말씀 주셔도 돼요. 코너를 만든 거예요. 입과 관련된 거예요. 네, 편하게. 지금 아무 냄새도 안 나시나요? 네? 불쾌한 냄새 나지 않으시냐고요? 혹시 스무고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몸이 딱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충치도 없는데 입냄새 때문에 오셨구나. 진짜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답이 확실한 문제인데 그거? 고민이 많이 될 테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답은 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만 찾으면 되죠. 그죠? 입냄새, 구취증, 할리토시스, 페티도드, 마로더, 입 안이 원인인 경우와 입 안이 원인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입 안이 원인인 경우를 나열을 한번 해보면 충치, 잇몸에 염증, 충치가 있으면 충치를 제거하면 되고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잇몸의 병을 제거를 하면 되죠. 그죠? 결국에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라든지 잇몸병을 일으키는 균을 없애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치태랑 치석 같은 게 생기잖아요. 치태, 치석 때문에도 입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치과 가가지고 스케일링을 받으셔야죠. 양치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랑 잇몸 사이를 양치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같은 것도 쓰시는 게 좋고요. 양치를 할 때 혀도 꼭 닦으셔야 됩니다. 혀라든지 잇몸, 볼, 입천장 이런 걸 다 닦아 주셔야지 입냄새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칫솔 가지고 혀를 닦으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역질도 많이 나고. 그럴 때는 혀 클리너, 턴 클리너라고 해가지고 약국이라든지 치과에서 팔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지금 이제 입안 원인은 지금 계속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해보면 혀 뒤쪽으로 편도 공간이 있어요. 편도에 돌이 있든지 염증이 있거나 하면 입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편도에 있는 돌을 제거를 해주거나 편도에 있는 염증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편도를 제거하거나 약을 먹거나 제로스토미아라고 해서 우리는 구강 건조증이라고 배우는데요. 저희는 인공타액이라든지 침이 잘 나오게 하는 약이 있거든요. 구강 건조증에 쓰는 치약이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되게 많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음식 때문에도 입냄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입냄새를 유발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 연기, 담배, 커피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피면 되지. 근데 그렇게는 안 되잖아. 먹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 되면 물이라도 가글이라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다. 물 많이 먹고 야채 먹고 다음날 똥 싸고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 맞지? 똥냄새가 나잖아. 입안은 구강위생만 좀 올려주면 된다. 구강위생의 방법이 옳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질, 그 다음에 혀 클리너까지, 워터픽까지, 그리고 물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병이랑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입안을 제외한 공간으로 가볼게요. 이것까지 왜 우리가 설명을 드리냐면 입냄새의 원인이 대부분은 90% 정도는 입안에 있는데 90%를 제외한 거는 입안을 제외한 공간에 있어요. 입 밖. 속병이죠. 축농증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부비동에서 생기는 염증에서 생기는 물질들이 입안으로 계속 넘어온 다음에 냄새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될 거고요. 이거는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입안은 코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사이에 뭐가 있죠? 식도도 있고 위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장관에 병증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원인일 텐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입안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냄새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럴 때는 내과에 가서 그 치료를 받으면 입냄새가 해결이 되겠죠. 간이라든지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입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내과나 신장 내과나 가서 치료를 받으면 입냄새가 자연히 해결이 되겠죠. 그죠? 결론을 내리면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하면 되고 구강위생에 문제가 있으면 구강위생을 증진시키면 되고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나랑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냄새가 조금 역하니 하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답을 해줄 거예요. 그럴 때는 병원으로 가가지고 브레스뷰라든지 할리토미터, 종이컵 검사 이것저것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구취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맡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냄새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를 알려주면 후각이 한 5초에서 10초 이내에 50% 정도는 그냥 수능 적응을 어댑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해버리고요. 대부분은 1분 있다가 냄새를 못 맡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데도 뽀뽀하다 보면 잊고 계속 뽀뽀하는 거죠. 입냄새가 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깨끗한 경우. 구강위생이란 게 못하는 사람 보고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해봐야 잘 안 돼요. 근데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코멘트를 드리면 혀만 잘 닦아도 입냄새 대부분은 없어진다. 결국에 입냄새를 유발하는 거는 박테리아인데 박테리아가 한국말로 하면 균이지 균. 이 균이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막 이렇게 소비하다 보면 소화를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있어요. 이 휘발성 황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 VSC라고 하거든요. 입냄새를 유발하는 거는 그 VSC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